자, 문가리가 부동산 적폐 청사는 촛불정신 구현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침내 미치고 말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적폐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국민을 갖다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집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일종의 이 공기나 물과 같은 필수 공공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투기의 수단이 됐고, 박근혜 이명박 보수정권 9년에서는 그래도 부동산이 안정됐는데 문가리 정권 들어와서 부동산이 지금 폭등을 해서 그 이후에 25번의 대책 결과 결국 투기꾼들의 요구인 이 공급 확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어서 세심한 여채를 공급한다고 뻥을 치더니 그 신도시가 LH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우리 사회 지도층들의 딸받기 장소였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적폐는 여기서 누구냐? 문 정권이 부동산 적폐입니다. 문이 초기에 적폐 청산이라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두들겨 잡을 때 나왔던 비리들은 그건 전 정권의 비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4년이 지나고 이제 자기의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자기 임기 동안 4년 동안에 오른 부동산. 자기 임기 4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뭐 크게 올랐습니까? 자기 임기 4년에 오른 부동산 폭등 문제를 그걸 갖다가 부동산 적폐라고 하면 지가 지를 적폐하는 거고 그 청산이 촛불정신 구현이라면 좌파나 문가리 패거리나 이 자들은 뭐 할 말이 없으면 촛불 정신을 갖다 들이밀어요. 자, 그래서 저거가 그래 촛불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면 혁명 세력 스스로가 혁명 정신을 배반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혁명 정신을 배반한 혁명 세력은 퇴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 정신 구현이라는 이 문의 유체 이탈 합법을 보면서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가리가 10번째 LH 사태 매수해지를 냈다는데 왜 10번째나 했을까요? 그만큼 지금 다급한 겁니다. 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 선거는 손쉽게 수를 써서 이기겠다고 가덕도도 던지고 또 뭐 MB 정권의 문제도 던지고 그러면서 생계지원금까지 겠다면서 이번 선거도 손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정권 들어서 부동산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으로 완전히 킬러 콘텐츠로 한 방에 제압하기는커녕 찔끔찔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폭등을 절겠습니다. 그 속에서 문가리 아들, 딸도 문가리의 처남도 또 문가리도 양산의 사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대지를 샀으면 될 건데 밭을 산 이유가 땅값 아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족 전원이 지금 땅에 있어서 돈을 벌거나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문가리가 글을 진데 문가리 밑에 있는 장관, 국회의원, 그리고 주요 공직자, 그리고 LH공사 직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투기를 했는가는 이루 말을 안 해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문가리가 자기 정권 내에서 벌어진 이 공직자들의 투기를 이걸 갖다가 남이야기 하듯이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정치권은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다. 어제 문가리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남은 임기 동안에 이걸 핵심 과제로 삼아서 강력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 LH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 문가리 책임론이 커지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겨냥해서 다시 또 전 정권 청산 프레임과 촛불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적폐라는 단어만 5번을 썼는데 LH 의혹이 불거진 이날까지 LH 문제에 대해서만 문가리가 언급한 게 10번째라고 합니다. 선거가 수상하게 되어가고 민심이 이탈하니까 초조해졌겠지요.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자기 편을 결집시키고 국민들한테 물타기를 한다고 이런 유체 이탈 화법에 말을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일부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은 사건 자체의 대응을 넘어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되고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게 촛불 정신의 요구고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 30대 후반인 자기 아들 딸이 각기 부동산을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저 가족부터 주의를 줘야 되고 저 처남은 47억을 벌고 건물까지 하나 올리고 또 수십억짜리 차익을 실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얻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히 부동산 가족이라고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양산 사저도 결국은 싼 땅값으로 크게 지으려고 좋은데 결국 농지를 사서 농민이라고 뻥을 치면서 그걸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해서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집안이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국민 앞에 적폐 청산을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 다 자기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고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 말을 합니다. 자,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 때 폭등을 했던 한 20년 만에 폭등을 했던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켰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결을 했었잖아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부동산 가격이라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뭐 아주 서민들한테는 높은 가격이지만은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가격이라는 건 쳐다도 볼 수 없는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투명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초당적인 과제라면서 그래서 니는 4년 동안에 뭐 했는데 4년 동안에 그 자리에 앉아서 돈 쓰고 자빠졌고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니는 4년 동안에 한 일이 뭐가 있냐. 솔직히 말하면 저런 짓거리 하라고 그 자리를 꼽아줬습니까? 국가적 주택 공급하겠다고 하고 바로 그냥 올해부터 서울 시내 몇 곳과 경기도 몇 곳에 착수하겠다. 그리고 밀어붙이고 이 흐름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매년 확산시켜 가겠다고 선언하면요. 그걸로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가리는 이 부동산 부패 문제를 자기 가족 또한 그 일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해결하는 척 하면서 해결하지 못했죠. 못할 수밖에 없죠. 여당에서는 웃기고 자빠졌어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뽑아들었어요. 제안할 게 아니라 너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너거부터 하고 또 지방의원도 하고 너그만 해도 법은 다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 기초의원, 고위공무원 다 할 수 있잖아요. 너희끼리 다 하면 나중에 하지 않는 국민의 진당 의원들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겠어요? 자꾸 제안하지 말고 너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자, 문가리는 이 정치권을 향해서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 초당적 과제라면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공공주도형으로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편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낙연이는 상임 선대위원장이 돼 있죠. 당 대표에서 물러났어요. 언론이 뭔가를 계속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그물을 넓게 쳐서 비리 소지가 있는 곳을 들춰내고 잘라내는 노력을 선제적으로 하면 어떨까? 지자체, 지방의 개발공사도 한번 봐야 하고 김능란법 적용을 받는 교직자와 언론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요, 이 LH 직원들 투기로 비롯된 부동산 투기, 공직자의 투기 부분을 지금 달랜다고 지금 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LH 직원들의 땅 투기와 관련해서만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정부의 투기 대책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다른 공공기관, 고위공무원, 지자체, 지방의원 등도 광범위하게 투기에 동참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투기 방지 대책이나 그 법안이 매우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효성이 떨어지는 궤도 정비는 실소를 낳는 거죠. 땅 투기를 LH 직원만 했다라는 가정으로 방지책을 만드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누가 납득을 하겠느냐. 자, 투기 의혹이 LH 전현 직원에서 시작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또 국회의원들 또 고위직 공무원들까지 다 가고 있고, 또 이런 신도시뿐만 아니라 철도가 나는 거, 도로가 나는 거, 산업단지 만드는 거, 지역에 이 도시 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지역, 이런 데도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그 주요 언론 파슬 내용을 보면 이제 이 종부세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9%가 올랐다라고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자, 언론사 간부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의 상층인데 공시지가를 19% 올려서 그야말로 문가리가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이제 공시지가로 세금 폭탄 때리느냐, 정부가 집값 올려놓고 국민의 세금 폭탄, 부동산 빵점도 후하다. 조선일보. 자, 이 매경은요, 중산층까지 덮친 종부세 쓰나미 집까진 게 죄인가. 그리고 중앙일보는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국민 허리만 빈다. 공시지가 세종 71%, 서울 20% 급등, 건보료 인상 등 세부담 크게 늘어. 자, 동아일보. 공시지가 19% 인상, 정부가 올린 집값에 세금 폭탄 맞는 국민 해가지고 공시지가 쇼크다. 52만 가구가 종부세 낸다. 자, 마포 1주택 보유자도 52%가 올랐다. 세종 70%, 서울 노원 34% 올랐다. 그리고 공시가 쇼크, 종부세 21만 채 증가했다. 그래서 작년까지 31만 채인데 올해 52만 채로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사 종사하는 사람 대부분이 종부세를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만 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 문가리가 부동산 가격을 올릴 때 언론들이 과연 종부세만큼 부담했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많이 아파트를 지어서 재벌 건설사들로 하여금 시중에 민간 아파트를 보급하면 떨어질 거다. 그래서 투기 판돈을 키우자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이제사 저거 세금 올라가니까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종부세 맞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도 좀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종부세가 이게 공정하거나 또 옳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요, 투기꾼에겐 세금이 가야 되고 순수한 투기성이 없이 집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세금이 억제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구별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거주 연한을 한 집을 가지고 20년 이상 한 군데 살았던 사람은 앞으로도 별로 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일 게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는 낮은 종부세, 자주 집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는 높은 종부세를 부과하는 게 맞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문가리가 이제 부동산으로 머리가 좀 돌아버린 입장에서 이제 종부세까지 건드려서 아마 한국 사회의 상류층들이 돈 벌어먹을 때는 문가리한테 속으로 땡큐 했겠지만은 세금이 나오니까 전부 방망이 들고 때려잡으려고 이빨을 갈고 있는 게 보입니다. 참 문가리는 이래저래 어렵게 생겼습니다.